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캡처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벤트 버블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설명드린 영상에서 이벤트 캡처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이벤트 버블링, 혹시 어떤 개념이신지 기억나시나요? 그쵸, 이벤트 흐름이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벤트가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한 종류다. 그러면 이벤트 버블링이 있다면 또 다른 흐름도 있을까요? 네, 이벤트 흐름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 중 하나가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이벤트 캡처링입니다. 이벤트의 흐름은요, 표준 도움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 이벤트 흐름이 총 3가지로 단계가 나뉘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발생하는 단계가 이벤트 캡처링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캡처링은 상위 태그로부터 하위로, 여기서 이제 상위 돔 객체가 되겠는데, 하위로 그 이벤트가 흘러가는 형태를 바로 이벤트 캡처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캡처링 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면요, 윈도우에서 다큐멘트로, 그리고 HTML 태그로, 바디 태그로, 테이블 태그로, tbody 태그로, tr 태그로, 마지막으로 td 태그로 이렇게 이벤트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td 태그를 클릭했다고 가정을 해본 경우에, 그러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는 td 태그지만 그 td 태그, 즉 타겟이 되는 태그까지 이벤트가 제일 먼저 윈도우에서 발생해서 캡처링 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우리가 클릭한 td 태그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타겟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이 타겟 페이지는 따로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당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킨 태그, 즉 td 태그가 되겠죠. 이 td 태그에서 할당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버블링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3단계인데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버블링 페이지, 즉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것은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의 부모 태그 이렇게 상위로 이벤트가 전달되는 그 이벤트의 흐름을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버블링 페이지가 시작이 되고요. 쭉 이벤트가 전달돼서 윈도우까지 전달이 되게 되면 이제 모든 이벤트의 흐름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벤트 캡처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코드를 통해서 그럼 이 이벤트 캡처링을 실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 이벤트 캡처링을 코드로 구현한 것은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저희가 특정 엘리멘트를 이제 ELEM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그 이벤트에 대한 기초 설명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add event listen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줄 수 있다고, 할당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 add event listener의 두 번째 인자로 객체 혹은 불림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true, false 값이죠. 이 불림 값 혹은 객체를 통해서 이벤트 캡처링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할당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옵션 두 번째 그 인자로, add event listener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객체, 옵션 객체에서 capture라는 키값에 value 값으로 true, false를 할당했을 때, 만약 true를 할당하게 되면 이벤트 캡처링 단계에서 우리가 add event listener로 할당해주는 그 이벤트 핸들러, 여기서 이제 이벤트 리스너 똑같은 얘기죠. 그 이벤트 핸들러, 그 콜백 펑션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 그 콜백 펑션이 바로 캡처링 단계에서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실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객체, 즉 옵션 객체 안에 캡처 값에 true를 주었기 때문에, 또는 옵션 객체 대신에 그냥 불린 값 중 하나인 true 값을 그냥 주어도 똑같이 캡처링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할당하는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하면요, 어떻게 캡처링 단계에서 특정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해야만 한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할당을 해야 하고, 그때 두 번째 인자로 true 값을 주거나 혹은 객체 안에 캡처 키 값에 true라는 밸류 값을 할당해서 객체를 전달해 주거나,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캡처링 페이지에서 특정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정확히 한 번 더 개념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폼 태그 안에 div 태그가 있고, 그 안에 p 태그가 자식 태그로 구현이 되어 있는 HTML 파일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폼 태그는 body 태그 안에 있겠고요. body 태그는 HTML 태그 안에 있겠죠.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HTML 공부하신 분들이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태그들, 이 HTML 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스크립트 태그 안에를 보시면요, 이제 LM이라는 이 태그죠. 저희가 가져온 태그인데, 이 태그 안에다가 저희가 지금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 핸들러냐? 클릭 이벤트에 관련된 이벤트 핸들러인데, 이때 얼럿을 띄우게끔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해주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add 이벤트 리스너를 보시면 두 번째 인자로 true 값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add 이벤트 리스너에 두 번째 인자로 true 값을 할당하게 되면요, 전달해주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할당해주는 이 이벤트 핸들러가 캡처링 단계에서도 실행이 된다는 말이죠. 실행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true 값을 할당해주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 저희가 전달해주고 있는 이 이벤트 핸들러가 캡처링 단계에서도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것은 true 값이 없기 때문에 캡처링 단계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고요, 버블링 단계에서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query selector all이라고 해서 모든 태그를 가져와서 모든 태그, 즉 엘리먼트에 이 add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를 호출해서 해당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해주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래 보는 것처럼 p 태그, div 태그, form 태그에는 모두 다 이 이벤트 핸들러가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클릭을 해볼게요. 만약 p 태그를 클릭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벤트는 우리가 분명 p 태그를 클릭했지만 처음 시작은 윈도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벤트가 윈도우에서 만들어져서 윈도우 아래인 다큐먼트에게로 전달되고, 다큐먼트 아래인 HTML 태그, 그리고 body 태그, 그리고 나서 form 태그, div 태그, p 태그까지 이렇게 쭉 이벤트가 먼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이벤트가 내려오는 흐름을 이벤트 캡처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벤트 캡처링이기 때문에 이벤트 캡처링이라는 흐름이 발생하는 동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true 값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때 전달한 이 이벤트 핸들러가 이벤트 캡처링 단계에서 모두 실행된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캡처링이라고 뜨면서 HTML이라고 해서 해당 이벤트가 지금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된 태그 네임을 HTML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엔 당연히 body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form이 나오죠. 그리고 div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p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add 이벤트 리스너를 다시 호출해서
이때는 true 값을 넘겨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할당한 이 이벤트 핸들러는요, 버블링, 즉 해당 태그에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가는, 상위 태그로 올라가는 그 이벤트의 흐름을 버블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벤트의 흐름에서도 호출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add 이벤트 리스너로 해당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실행되는 이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 여기에 저희가 두 번째 add 이벤트 리스너로 할당해서 버블링이라고 해서 태그네임이 나오는, 즉 예측을 해보면요, 버블링 땡땡 p가 다음에 떠야 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블링 땡땡 p가 바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버블링 땡땡 div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블링이라는 것은 p 상위 태그인 div 태그에게 이벤트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위 태그인 버블링 땡땡 div, 그리고 form, 그리고 body, html까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벤트가 가장 상위에서 발생해서 하위로 또 하위로 전달되는 이 흐름을 이벤트 캡처링이라고 하고, 우리가 타겟했던 이벤트 그 태그,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에서 타겟 페이지를 거치고요. 타겟 페이지는 사실 따로 코드로 다뤄지진 않지만 event.target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해당 태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저번에 이벤트 버블링을 설명하면서 전달해 드렸었죠. 그렇게 타겟 페이지를 지나서 다시 이벤트가 상위로 또 상위로 최상단까지 흘러가는 그 이벤트 흐름이 이벤트 버블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벤트가 흐름의 단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코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들을 짚고 넘어갈 건데, 먼저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할 때는 remove event listener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는요, 항상 우리가 캡처링을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해줬다 하면 똑같이 캡처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즉 두 번째 인자로 true를 넣어준 상태에서 remove event listener를 호출해야만이 캡처링에 할당한 이벤트 핸들러를 remove 해줄 수 있어요. 즉 삭제해줄 수가 있어요. 이 true를 할당하지 않고 호출을 하게 되면 remove event listener가 캡처링 이벤트 핸들러를, 캡처링 단계에서 할당한 이벤트 핸들러를 remove, 즉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핸들러를 만약에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당을 했다면 이 이벤트 핸들러들은 할당한 순서대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코드를 보셨을 때 첫 번째도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클릭 이벤트에 핸들러를 할당했고, 두 번째도 클릭 이벤트에 똑같이 핸들러를 할당했는데,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돼서 alert 1이 뜨고, 그 다음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돼서 alert 2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벤트 캡처링에 대한 설명이었고, 정리를 하면요, 이벤트 버블링 영상부터 쭉 보신 분들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 먼저 이벤트는 캡처링이라는 페이지, 그리고 타겟 페이지, 버블링 페이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친다. 캡처링은 가장 상위 태그에서부터 하위 태그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타겟 태그까지 이벤트가 쭉 내려가서 타겟 태그에서 타겟 페이지를 맞이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 후 이벤트가 다시 상위로, 그 상위로 흘러가는 이벤트 버블링 페이지를 지나게 되면 모든 이벤트의 흐름 단계가 종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이벤트 객체 안에 target이라는 키값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값은요, 이벤트가 발생한 그 타겟 태그, 즉 가장 하위 태그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벤트 current target은요,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하고 있는
바로 그 태그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태그에 접근하려면 이벤트 객체 안에 있는 current target이라는 키값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event phase라는 키값으로는요. 우리가 현재 이벤트 흐름 단계, 즉 캡처링인지 타겟인지 버블링인지 그 값을 1, 2, 3 값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위의 그림에서 true add 이벤트 리스너로 두 번째 인자로 true를 전달하게 되면 이 캡처 페이지에서 모든 이벤트 핸들러가 계속 모든 태그에서 이벤트 핸들러가 다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타겟 페이지에서도 당연히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버블링 페이지에서도 우리가 true를 주지 않고 add 이벤트 리스너를 해서 핸들러를 할당했다면 쭉 다 실행이 될 텐데 이걸 막고 싶다 하면은 이제 event.stop propagation 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막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었고요. 반대로 캡처 페이지에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것을 막고 싶다 하면 애초에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할 때 add 이벤트 리스너로 할당할 때 두 번째 인자 값으로 그 어떠한 것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true 값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벤트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이벤트 흐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